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이 에스콰이어와 인터뷰를 하게 됐다. 우주도 갔다 왔으니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위계적 분야는 어디일까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버즈 올드린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도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군요. 우리는 분명 우주를 여행하고 실시간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도무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인간관계다. 인간관계야말로 아직도 미개척 분야다. 그건 어느 누구도 인간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궁금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알 수 있다. 심지어 구글에서는 청와대 앞마당까지 검색할 수 있다. 병원에 가면 MRI 덕분에 몸속도 검색이 가능하다. 요즘 새로 나온 기계는 단 5분 만에 머리부터 골반까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고 한다. 구글로도 MRI로도 검색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최근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뇌의 기능은 알아도 마음은 볼 수가 없다. 최근 발표되는 뇌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그동안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뇌에 관해서는 소수족들이 알 수 있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열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속을 100만 분의 1이라도 알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물론 짐작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진실과 맞아떨어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는 여전히 난해한 과제로 남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다. 서로 마음을 여는 것이다. 즉 관심을 갖는 것이다. 관심이 없으면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배추 나방의 애벌레,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내가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관심을 갖게 되면 그들은 좀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김춘수 시인의 말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내게 꽃이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잘해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 처지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바란다. 그러니 영원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내 자신에게도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짜 나와 대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인생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내 자신에게 마음을 열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삶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찾지 못할 때 힘들어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의미를 갖고 하는 것과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은 다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경험한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결코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김영진 씨는 겉보기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다. 학벌도 능력도 외모도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처럼 능력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은 갈수록 기울고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됐으며 인생 전체가 덫에 걸린 것 같았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그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사업이 막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할 무렵 IMF가 터진 것이다. 그때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말았다. 그는 큰 좌절감을 겪고는 인생의 모든 것에 마음이 문을 닫고 말았다. 그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없었다. 왜 힘들게 동분서주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게 7, 8년을 보내고 나니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을 수 없었다. 스스로 무능력한 패배자로 여겼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는 한 번의 실패와 좌절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것과 그로 인해 삶에 대해 무의미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 그는 마음을 열고 모든 일과 주변의 사소한 관계에도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썼다. 지금은 그런 작은 노력들이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바꿔놓았다고 말한다. 덕분에 마음의 힘이 강해졌음을 깨닫는 것도 기쁜 일 중 하나라고 한다. 김영진 씨의 일화는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내 편에서 마음을 열 때 상대방도 내 편이 된다. 닫힌 마음을 여는 15가지 방법. 하루에 한 번은 홀로 조용히 시간을 갖는다.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내 가슴에 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하루에 하나씩 사소한 관계나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 두려움과 불안, 왜소함은 내가 쓴 안경이다. 안경을 벗어 던진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에게 말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마음속에 펼쳐지게 한다. 마음속에 있는 순수한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 남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나 남을 비판하려는 생각은 잠재운다. 아직도 나에겐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 감사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마음이 내린 결정을 지지한다. 마음속에 유머를 나눌 공간을 남겨둔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되 부드럽게 주장하는 법을 터득한다. 자신에게 기다림의 기술을 가르친다.